안녕하세요. 자, 오늘 설명드릴 것은 체육 철학 또는 스포츠 철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입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철학사조에 대한 스포츠 이해를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과 아마추어리즘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 스포츠의 정체성과 철학적 의미 이거에 대한 할 고자 합니다. 스포츠에서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 어떠한 내용인지, 그 다음은 카타르시스와 징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우리 철학이란 것은 이제 세계, 즉 자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거가 이제 인간, 이런 환경과 인간, 그리고 사물과의 현상의 가치와 이제 궁극적 의미에 대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천착을 뜻하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신체를 매개로 하는 스포츠와 체육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간사회의 전제나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든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개똥철학, 인생철학, 이런 조그마한 철학관이 있는데요. 이런 스포츠 현장에서는 인간사와 같은 형태와 현장이 나타납니다. 소규모적인 거긴 한데, 그런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이런 철학적인 개념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체육과 스포츠, 그리고 이런 놀이와 신체 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철학적인 논제들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교육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육은 신체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정신과 신체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양한 철학사조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증진하는데 그 교육적 목적을 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 대해 설명드리면, 철학사조에 따른 스포츠 이해, 이렇게 해서 자연지와 스포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상주의, 관념론이라고 하죠. 이런 스포츠와도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감각을 통한 관찰과 이성적 사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주로 과학적 방법을 중시하는 사실주의와 스포츠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존주의와 스포츠는 신체의 본질성에 대해서 스포츠를 사례 들어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움직임의 주체성 체험성이라든가 능동적 긍정 참여 유도, 동기유발과 관련돼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 경험을 중시하고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즉 뭐냐면 경험이 지식의 바탕이 된다는 이런 실용주의와 스포츠와 어떻게, 요거는 체육 교육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론, 철학사조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합리주의와 스포츠. 합리주의라는 것은 이성에 의한 판단을 강조하고요.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심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합리주의라고 이제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리주의가 스포츠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스포츠 심리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학과 스포츠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원초적인 경험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나타난 경험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체 활동의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돼서 이제 한국의 철학과 신체 활동,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의 철학에서는 특히 많긴 한데, 그 다음에 우리 율곡 이 선생님의 이제 이기 일원론, 그 다음에 태계 이황 선생님의 이기 이원론, 이제 이기 일원론이랑 이제 정신과 신체가 이제 한 가지 같은 거라. 그다음 이기 이원론은 정신과 신체가 따로 있다라는 서양 이론과 비슷한 개념을 설명하시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불선, 유교, 이제 불교, 그 다음에 선도 사상이 우리 무사체육에 영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선비 사상과 신체 활동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의병정신과 군사체육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 이제 고대 올림픽이 있어요. 이제 기원전 770년부터 앨리스 올림픽, 앨리스 도시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 올림픽 아까, 그 다음에 1894년
다시 재개최되는 근대올림픽. 여기서 나타나는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올림픽과 근대올림픽의 아마추어리즘, 그 다음에 근대올림픽에서의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 요 차이가 비교도 하시고요. 또 아마추어가 무엇인지, 프로페셔널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또 변해가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포츠 활동에서 이제 미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체 활동이 미적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몸의 미적 전체성을 통해서 스포츠에는 어떤 형태로 미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런 객체로서의 미적 체험과 주체로서의 미적 체험을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가와 놀이의 본질적 의미인데요. 이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때도 있었어요. 어떠한 개념으로 미적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여가와 놀이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있고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서양과 동양의 여가와 놀이의 비교도 한번 해볼 것이고요. 여가와 놀이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하고 삶에서의 가치를 이해하고자 할 겁니다. 또한 여가를 행하는 삶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정립하고 이해하면은 여러분도 이런 여가적 스포츠, 놀이적 스포츠에 대해서 알고 삶의 일부로 아마 수용을 할 것입니다. 현대 스포츠 정체성과 철학적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요. 스포츠에서 승리지상주의와 자본주의 도구로서의 문제 등을 한번 짚어보고요.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분석하고 현대 스포츠에 함유되어 있는 신체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철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이데올로기, 특히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와 더불어서 많이 거론되는 부분인데요. 스포츠에서도 담겨있는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에 대한 사고를 통해서 스포츠가 사회와 국가의 위계 질서와 애국심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와 카타르시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시약에서는요, 카타르시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는요, 본질적 의미와 효용성이 좀 다르긴데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측면에서 카타르시스의 의미와 효용성도 한번 살펴보고,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카타르시스와 현재 우리가 스포츠에서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의 의미를 한번 비교를 설명해보고 여러분이 이해해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것 한번 경험해봤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스포츠 징크스라고 했어요. 이런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징크스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포츠 현장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스포츠에서 발견된 징크스가 대해서 철학적으로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자신에 대한 징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포츠가 가지는 가치론을 한번 토론할 겁니다. 윤리적인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내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다음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현대적 접근, 스포츠의 윤리적 방향과 실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스포츠의 존재론인데요. 주제로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현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체로서의 신체와 주체로서의 신체, 그 다음에 교육의 신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포츠 체험과 소매틱 교육은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가 토론해보고 서로의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론적으로 우리 스포츠 철학, 체육적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